한국의 깡패들이 대형 조직화되지 못한 이유는 주로 정치적 상황과 정부의 강력한 단속 정책으로 각 중요한 시기마다 깡패들이 잡혀가게 된다. 이는 몇 차례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1960년대 초 이정재와 이마수의 동대문 조직은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범죄 조직 중 하나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직은 마피아나 야쿠자 같은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정치와 경제, 권력을 동원해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961년 박정희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박정희 군사 정권은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했으며 그 일환으로 깡패 소탕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정재는 김동진에게 반자유당 의원 중 한 명을 살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정재는 이 일을 폭로하게 되면서 단성사 앞에서 김동진은 이석재가 쏜 총에 맞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김동진 살해 기도 사건은 한 젊은 검사에게 배당되었고 검사는 김동진 살해 기도 사건의 배후로 이정재를 지목했습니다. 이정재를 소환하여 조사하였지만 이정재는 그런 적 없다며 검사에게 무고한 사람을 잡으면 복수당한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검사는 단성사 앞에서 총을 쏠 때 같이 간 이정재의 부하를 잡아들여 조사하였고 이 부하는 자백하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백했던 이 부하는 이정재의 수하들에게 끌려가서 죽기 직전까지 맞았고 오히려 자백한 부하가 검사에게 엄청난 폭력을 당해서 거짓 자백을 했다고 이정재 측에서 검사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고문에서 자백을 받고 내용을 조작했다는 누명을 쓰고 상부의 지시로 옷을 벗게 되었으며 이정재는 석방되었습니다. 이정재의 위세는 그만큼 대단했습니다. 김동진은 여러 주먹들과 켈로 부대 등 여러 사람들을 모았지만 역부족이라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하여 이정재가 40명의 정치인을 죽여달라고 한 것을 폭로하게 됩니다. 김동진은 이렇게 폭로하면 이정재를 곤란하게 만들고 법으로 심판할 줄 알았지만 이정재는 곽영주라는 강력한 인맥이 있었습니다. 곽영주의 힘은 엄청났고 김동진의 생각과 달리 이정재는 별 피해를 입지 않고 상황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1955년 1월 29일 단성사 저격 사건이 벌어집니다. 김동진이 단성사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는 것을 발견한 이석재는 권총을 쏩니다. 이정재는 당시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야당 인사와 방해, 세력이라고 여겨지는 인물들을 암살하려 했습니다. 당시 암살 대상은 김태선, 이순용, 신익희, 이화룡 등 40여 명이었는데 이때 이정재의 부하인 김동진이 경찰에 밀고 하면서 무마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정재는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만약 사형당하지 않았다면 한국 정치판을 마음대로 주물렀을 것입니다. 박정희 군사 정권의 깡패 소탕령에 따라 이정재와 이마수는 체포되어 사형을 당했고 그들의 조직원들 역시 대거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이로 인해 동대문 사단 조직은 와해되었고 한국에서 마피아나 야쿠자 같은 대형 범죄 조직이 탄생할 수 있었던 기회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정재는 특히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조직을 더욱 확장하려 했으나 박정희 군사 정권의 강력한 법 집행으로 인해 그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깡패 소탕을 통해 사회 질서를 바로잡으려 했고 이정재와 이마수의 사형은 그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 조양은 같은 호남 조폭들이 서울을 장악하면서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범죄 조직들이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활동을 확대하며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조양은과 그의 조직은 서울의 주요 범죄 조직 중 하나로 부상하며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1980년 신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면서 다시 한번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신군부는 정권 안정을 위해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했으며 조폭 소탕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 작전으로 인해 많은 조폭들이 사형당하거나 삼청교육대에 끌려갔습니다. 삼청교육대는 신군부가 범죄자와 정치적 반대자를 강제 수용하고 재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했던 시설로 여기서 많은 조폭들이 가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조폭 조직들은 다시 한번 와해되었고 성장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닥치는 대로 폭력, 조직에 연루된 사람들을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즉각 체포하며 범죄자 소탕에 나섰습니다.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잡혀갔습니다. 가혹한 육체노동과 구타, 가혹 행위가 빈번하던 삼청교육대에는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아우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이곳에서 무고한 시민들과 언론인, 교사, 학생, 반정부 단체 등 폭력 조직과 연관이 없는 사람들까지 끌려가
탄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죄질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됐고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 사람들은 삼청 교육대로 보내졌습니다. 삼청, 몸과 마음과 정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청아한 이름의 삼청교육대는 실제로는 인권 유린의 온상이었습니다. 조양은은 당시 호남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해 서울로 진출하면서 빠르게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는 조직의 규모를 키우고 다양한 불법 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신군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조직의 많은 구성원이 체포되거나 처형되었고 조양은 역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신군부는 사회 안정과 정권 유지를 위해 조폭 소탕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이는 조폭 조직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 노태우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사회 안정과 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범죄 소탕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한국 사회에서 범죄 조직의 뿌리를 뽑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많은 조폭 조직들이 이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경찰력을 강화하고 범죄 조직의 주요 인물들을 체포하며 조직의 재정적 기반을 차단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범죄 조직들이 와해되었고 살아남은 조직들도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은 조폭 조직들에게 사실상 치명타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조폭들이 마피아나 야쿠자처럼 거대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범죄 조직의 기반을 철저히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조직의 주요 인물들을 체포하고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며 조직의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법 집행은 범죄 조직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고 조직 내의 결속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 조직들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조직의 규모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당시 청명계획 폭로로 어수선했던 전국을 전환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와의 전쟁 선전포고는 TV로 전국에 생중계돼 압도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성과를 내려는 일선 경찰관들도 범죄 소탕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경찰은 범죄와의 전쟁 선포 1년 후 100여 차례의 검문으로 강도와 폭력범 등 60여만 명을 검거하고 2만 600여 명을 구속했다는 성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전환용 쇼라는 비판도 컸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범죄 감소 통계 역시 이전부터 이루어진 검찰 수사 등의 효과가 그때 나타난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범죄와의 전쟁 과정에서 실적에 쫓긴 경찰들이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체포하거나 고문 수사를 하면서 인권 침해 문제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범죄 예방을 빙자해 선량한 시민이 부당하게 자유를 억압당하거나 범인을 검거한다는 구실하에 폭행, 고문 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명암이 엇갈렸던 범죄와의 전쟁은 이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민주화 이후 조직 범죄가 자연스럽게 쇠퇴하면서 현대사의 한 장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국 조폭들이 야쿠자나 마피아처럼 대형 조직화되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는 박정희 군사 정권의 깡패 소탕령, 두 번째는 신군부의 조폭 소탕 작전, 세 번째는 노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이 세 차례의 강력한 정부 단속과 소탕 작전은 한국 조폭들이 대형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고 그 결과 한국의 범죄 조직들은 마피아나 야쿠자 같은 대형 조직으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